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2024년 첫 거래일의 문을 또 활짝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 실시간 무료 메시지 통해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올해도 여전히 두 가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V 화면 속 QR코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그냥 가깝게 한번 가져다 대보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답장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는 샵3989 보내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희 2024년 새롭게 내 포트폴리오 편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방법 활용하셔서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하는 한 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목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우리 증시는 전약 후강의 그래프를 그리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한 달여 만에 1280원 선까지 내려가서 장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사흘 내내 오르며 8월 1일 이후 처음으로 2650선 위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0.8%가량 상승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한때 5%를 넘어섰던 10년물 국채금리는 3.8% 선까지 내려오며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지난달 시카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6.9를 기록하며 직전월에 55.8에서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일제히 약보합세로 마감했지만 9주 연속 랠리를 이어가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윤수림 멘토님이 작년에 알려드렸던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과 함께 지난 해를 마무리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런 수익들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겠는데요. 저희 모든 밀키트 종목들 당일 시가 편입 그리고 지난주 종가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 산정입니다. 카페24 여전히 120% 가까운 상승으로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위메이드와 이노시뮬레이션도 고점 자리 잘 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 넘는 수익을 하고 있고요. 또 10월 23일 미리 포착해 주셨던 AD 테크놀로지 연말에 또 CX의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률이 좋은데 여전히 42%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멘토님도 최근에 알려주셨던 CS 윈드 지난해 마지막 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25%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테마 그리고 다양한 모멘텀 지닌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리면서 가격 전략까지 다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손쉽게 매매하시면서 이런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저희 올해 밀키트 종목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자세한 종목 얘기는 자리 옮겨서 멘토님과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작년 한 해 잘 보내드리고 또 올 한 해 문은 잘 여셨나요? 자, 우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어느 때보다 값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승천하는 용의 기운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도 하늘로 높게 치솟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고 저희가 새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올해 더더욱 운수대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도 저희는 멘토님과 힘차게 한 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늦게 열립니다. 오전 10시에 개장하고 폐장은 똑같이 3시 30분에 마감을 하게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멘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멘토님 좀 올해 새해 목표 세우신 게 있을까요? 네, 새해 목표 여전히 이렇게 운세통하는 그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오로지 하나. 이 하나만 새해 목표로 이렇게 잡고 출발을 하는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입니다. 역시 진정한 멘토는 이제 수익으로 좀 증명을 해보겠다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입니다. 이렇게 또 새롭게 한 해가 밝았습니다. 또 운수대통한 계좌, 운수대통한 수익으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찾아뵙는 운수대통 멘토가 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정말 수익으로 꽉꽉 든든하게 채워주셨지만은 올해 또 이렇게 새롭게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우리 멘토님 한번 믿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한 해에 또 윤수린 멘토님과 새 마음가짐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입장 방법 2가지 방송 중에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989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내용에 간단하게 그냥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직접 스캔하고 입장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멘토님의 밀착지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더욱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멘토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한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시간 조금 편하게 알림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팍스탁이라고 3글자 검색하시면은 저희 채널 명입니다. 이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우리 윤수린 멘토님뿐만 아니라 다른 팍스탁 멘토님들의 무방 일정 있을 때마다 알림 통해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 기억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시황 얘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고 올해 또 저희가 새로운 전략을 짜서 작년보다 더 많은 수익 채워가셔야겠죠. 자, 올해 좀 저희가 유망하게 봐야 될 섹터나 테마 혹은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멘토님 저희가 작년을 좀 생각해보면 작년 2023년을 1월을 좀 책임졌던 테마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이었어요. 네. 자, 2024년은 저희가 어떤 쪽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오.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 대형주들, 글로벌한 시장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흐름들이 국내 지수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자체적으로도 이런 영향력이 이렇게 네. 동반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좋은 이야기는 조금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왜요? 좋은 얘기 해주셔야죠. 네, 섹터나 산업들이야 뭐 네. 여전히 성장성을 갈구하는 섹터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미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이 네. 조금 과열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계속해서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뭐 놀고 있고 우리 시장도 한 10월부터 좀 흐름이 계속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러면은 한 번쯤은 좀 조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네, 이런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런 불안 심리가 사실 이 글로벌 매크로에 있어서 네. 한번 이렇게 매크로를 쑥
까보니 이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더라. 이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네. 물론 연초에 이렇게 초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쵸.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사실상 증시의 불안 요인들도 다수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좀 듣기 좋은 얘기 포장만 이렇게 좀 빛 좋은 개살구처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겠죠. 네,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짚고 넘어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예, 이렇게 네. 증시가 마감을 할 때 폐장을 하면서 이 태움건설을 비롯해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면 위로 맞습니다. 떠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레고랜드 사태가 좀 또다시 떠오르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 PF라는 게 부동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일부 증권가 네. 그리고 일부 이런 뭐 부동산 건설회사 그리고 부동산 개발회사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그런 일부 이제 투자 상품이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상품이라기보단 이런 대출 상품 중 하나로 이렇게 묶여 나오는 이렇게 뭐 시공사들, 건설사들 그리고 이런 금융, 증권가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인데 그쵸. 그런 상품들이 지금 지난주 목요일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올해 조금 불안 심리를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는 대외적인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국내 증시의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내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종목들 또한 지금 고점에 대해서 부담감으로 사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시장이었죠. 네. 12월 30일 증시의 마감을 하는데 앞서 사실 음봉으로 이렇게 17,300포인트를 네. 돌파를 하지 못하고 17,000선에서 안착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눈치 보기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로 한 번 더 시장에 올해 뭐 새해 첫날 사실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시장을 바라보되 네. 이렇게 알맹이가 있는 섹터들과 알맹이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과 동시에 지수와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측면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좀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희가 보통 산타랠리라고 하면 정말 이 연말부터 연초 시점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한 10월쯤부터 계속해서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좀 흐름이 좋았던 만큼 단기적으로 한번 과열이 진정되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좀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하기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시장을 진단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올해 지금 새해가 밝았고 저희가 어떤 쪽을 지켜봐야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알맹이가 있는 좀 그런 진짜 알짜 종목들 테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또 마음가짐을 좀 들떴던 분위기를 한번 누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발굴을 하는 방법 저희는 좀 쉽게 가려면은 윤수리 멘토님 믿고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얘기 리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작년에 함께 하시면서 저희 작년 2023년 하반기 6월에 합류하셔서 정말 많은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 챙겨주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상한가 도달을 하고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 오늘 이 살펴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잡아주셨던 종목들이죠. TLB와 한올바이오파마 지금 저희 수익률은 멘토님께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뒀습니다. 자, 12월 26일 TLB 얘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시장에서 12월 저희가 CXL 관련 종목들 반도체 중에서는 여기에 좀 매수가 많이 몰린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저희가 이 TLB라는 기업이 PCB 인쇄로기판을 만드는 기업이고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이 TLB 불주사 캔들에 대해서도 멘토님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 1월의 TLB의 흐름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TLB 12월 26일 공략을 진행했던 종목이었죠. 네. 시간이 이렇게 조금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 TLB라는 종목을 이렇게 이 운수대통 윤수리 멘토의 이야기를 듣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이 TLB라는 종목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의 일봉 차트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TLB라는 종목이 굉장히 조용하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런 횡보의 형태로 흘러가다가 지난 불주사 캔들의 발생 이후 다시 한 번 더 역사적인 거래량을 갱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TLB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은 현재 지금 3천억 정도 규모로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TLB라는 종목의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이 거래 대금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3만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해봤을 때 12월 22일 발생한 이 불주사 캔들 이 불주사 캔들의 현재 거래량이 320만 주가 붙어 나왔다. 대략적으로 거래대금을 추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9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TLB라는 종목 자체가 이렇게 시장에 유동 물량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종목군이 이렇게 300만 주의 거래량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역사적인 거래량을 써내리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우뚝 선 거래량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온 물량들은 이 TLB 일봉에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심상치 않게 들어온 물량들이 분명 맞다. 이 부분들은 주목을 해보셨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주가 이탈은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 흐름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 캔들에 대해서 이 불주사 캔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불주사 캔들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위치에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 그리고 그 구간 내에서 큰 폭의 이 손절가 라인의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 네. 이 물량을 쥐고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급등이 나오면은 저희가 보통 그 다음에 좀 급락이 있진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불주사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래량까지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다 이 얘기이신 거죠? 네, 이 윗꼬리 네. 불주사 캔들의 윗꼬리가 앵커님이 설명해 주신 바로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차트를 한번 다시 보게 되시면은 이 불주사 캔들의 윗꼬리 캔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쭉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이 종목은 상한가를 도달을 하려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이 조정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네, 그렇게 맞아요. 우려가 많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불주사 캔들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부분들입니다. 이 우려감에 선제적으로 나갈 물량들은 나가라. 나갈 물량들은 나가라. 그리고 여전히 쥐고 있는 물량과 이 거래량을 속일 생각은 하지 마라. 이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스펀지에 대해서도 이 불주사 캔들을 한번 비유를 했죠. 이 거래량과 스펀지, 이 스펀지가 물기를 머금다고 하면 이 들어온 거래량, 이 스펀지에 물기가 이렇게 묻어 있을 때 쭉 짰다라고 해도 그 안에 물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이 거래량, 들어온 거래량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들어온 거래량은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촉촉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전히 촉촉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 안에 상승에 대한 물기를 머금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최소한의 이 이탈 물량이 있을 때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 탄력을 이어갈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이 반등 탄력을 이어가기 전까지는 주가를 흔들어내더라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이런 안정적인 이런 니즈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기를 머금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수대통 멘토들이 봤을 때 이 TLB라는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이전 고점 구간 31,900원 구간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아주 만일 31,900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33,000원, 34,000원 구간까지도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TLB라는 종목은 이 반도체 중에서도 CXL 그리고 지금 온 디바이스 관련된 이 가장 뜨거운 섹터들과도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주사가 나온 이후에는 이러한 이슈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맛있어 보이는 이런 호재들까지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TLB라는 종목의 불주사가 나타났던 이유에 대해서 현재 큰 폭의 이탈 없이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TLB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LB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멘토님께서 최근에 알려주신 종목들 어떻게 그렇게 빠른 기간 내에 수익을 챙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멘토님의 좀 비밀이 그 불주사 캔들에 숨어 있습니다. TLB 역시나 불주사 캔들이 포착이 된 이후에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 이후 좀 급등이 나온 이후 급락이 진행이 되기보다는 그 자리 잘 다져가고 있고 여전히 반등에 대한 탄력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조금 지난번보다 상향 조정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차로는 한 31,900원 자리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넘어선다면 33,000원, 4,000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해 주셨으니까 12월 26일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전략 조금 더 보유 의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 이어서 이 종목이 저희 TLB가 지난주 화요일 종목이었다면 목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였어요. 사실 시장에서 정말 또 연말이 되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다시 한번 흐름을 좀 타기 시작한 것 같고 1월에 저희가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올바이오파마 근데 그 와중에 역시나 불주사 포착이 되었다고요. 네. 이 종목 목요일에 소개를 해주시고 이번 주의 흐름 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한올바이오파마 얘기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올바이오파마 굉장히 이번 연도, 그래 지난 연도였죠. 2023년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뭐 배경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뭐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녹아내려져 있는 한 주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 한올바이오파마도 이런 부분들의 불주사를 정확하게 맞았다. 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차트와 함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올바이오파마의 일봉입니다. 누가 봐도 이 12월 27일 수요일이죠. 12월 27일 수요일 불주사 캔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올바이오파마의 불주사 캔들 발생 이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지난 과거의 캔들들까지 함께 동반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올바이오파마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불주사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불주사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 한올바이오파마의 지지부진했던 움직임을 깨고 일어났던 바로 이 거래량과 이 불주사 캔들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1,100만 주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1,140만 주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은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이 거래 가격이 4만 원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한올바이오파마의 1,1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 즉 4천억 이상의 하루 동안에 4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오. 자, 그런데 여기서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현재 2조 3천억 정도의 규모가 추산이 되는 종목입니다. 물론 상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조 5천억 정도 네. 이렇게 거래 대금이 추산이 됐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기업 자체의 거래량이 1,100만 주, 거래 대금이 4천억. 이 시가총액 대비 대형주들은 이 정도 한 시가총액 대비 한 20-30%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됐다. 그러게요.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일반적으로 이 우리가 대형주들을 판단을 할 때 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의 로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패시브 펀드라든지 ETF 내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런 차익 매수세, 비차익 매수세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 깨고 이렇게 새롭게 역사적인 거래량을 갱신한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 이런 불주사 캔들 이 윗꼬리를 발생시킨 이후 다시 한 번 더 이 윗꼬리가 발생된 12월 27일 캔들 발생 이후에 공략을 진행했던 12월 28일 목요일 캔들에 지금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분명 이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스펀지처럼 이 물량들은 네. 누군가 분명 팔지 않고 쥐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불주사 캔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 불주사 캔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들과 그리고 향후 주도주처럼 이 상승 흐름이 떠오르는 이유는 분명 숨길 수 없는 흔적이 이 차트 안에 녹아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주사 캔들, 이 불주사 캔들, 적어도 이 온스테통 멘토들이 강조하는 이 포인트는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 한올바이오파마뿐만 아니라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TLB라는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이 불주사 캔들의 발생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분명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분명 이런 종목들이 무심코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향후에 주도주처럼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그때는 운수대통 멘토들이 정말 맞았구나.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는 것처럼 분명히 이런 이유와 흔적에는 다 이런 명확한 패턴과 이런 명확한 철칙이 다 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올해 운수대통 멘토들과 함께 이런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이 TLB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운수대통한 계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찰칵 해주시나요? 네, 이 자세하게 운수대통 멘토들, 윤수리 멘토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운수대통 멘토들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윤수대통 윤수리 멘토. 자, 여기 아래 하단에 QR코드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핸드폰을 이렇게 직접 들어주시고 이 핸드폰에 스캔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스캔하기 기능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렇게 아래 QR 하단에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역시. 쭉 가져다 대시면 줌인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운수대통 멘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렇게 입장해 주셔가지고 나타나는 링크에 입장하기 버튼을 통해 함께 운수대통 멘토들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올해도 운수대통한 한 해가 정말이나 될 수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하루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올바이오파마 TLB 이렇게 리뷰 마치도록 하면서 올해도 운수대통한 계좌로 잠시 후 밀키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알려드렸었던 밀키트 종목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이 대형주에도 불기둥이 포착이 됐고 그 이후 자리 잘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 그리고 이 불주사 캔들에 대한 비밀 궁금하신 분들,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올해 저희가 새로운 시작을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축구에는 손흥민이 있으면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에는 윤수리 멘토가 있습니다. 자, 세레머니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QR코드 아래 휴대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고 입장을 하시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 샵 3989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곧 이어서 바로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 2024년 첫 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시장 1시간 늦게 오전 10시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좀 시초가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 밀키트 종목에 대한 기업 얘기 먼저 듣고 또 차트상 기술적 분석 내용 이어서 가본 다음에 오늘 장 시작 전 지켜볼 수 있을 만한 특징주들의 흐름에 대한 얘기까지 멘토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올해 이렇게 첫 종목을 장식할 주인공은 정말 또 화려하게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포트폴리오에 정말 들어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종목. 자, 오늘 2024년을 열어줄 종목명 멘토님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 왜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2024년 이 갑진년에 이렇게 한 해를 여는 종목은 바로 이 운수대통 윤수리 멘토의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근데 멘토님, 저는 삼성전자 사실 저희가 오늘 얘기하기에 너무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높여가고 거의 한 2년 만에 지금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 가지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잖아요. 네. 저희 작년 종가가 78,500원? 이때가 고점이었는데, 자, 올해 삼성전자 갈 수 있을지 뭐 글로벌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얘기 들려오고 있고 올해 흐름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기에 너무나 적절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에 결국에는 주가 되는 가장 이렇게 교과서와 같은 그런 하나의 지수처럼 표본이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이 현재 시장 상황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종목 중 하나다. 이 오. 대형주를 볼 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수익이 더 나는 종목들을 찾아보기보다는 이 대형주들 내에서도 이 삼성전자 오직 기초에 우리가 초점을 어. 맞추는 네. 그런 이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삼성전자가 이 새해엔 달릴 일만 남았다. 네. 디램 가격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뭐 메모리 반도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는 즉 메모리가 즉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미죠.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만한 포인트 중 하나가 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어디까지가 바닥인가, 뭐 재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의 모멘텀까지도 굉장히 부족했던 이 네.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정말 안 하던 감산까지 작년에는 이제 결정을 하고 했었는데 새해에 달릴 일만 남았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달리는 말을 잡고 올라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사실 앞서 이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땐 조금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현실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메모리 산업과 국내 시장에 이 부실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 반도체 쪽 그리고 이 메모리 쪽 정확하게는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 쪽은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지난 연도 2023년 그리고 2022년에는 이 상승을 마땅히 이끌어낼 만한 이슈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메모리 산업 내에서도 이 AI 시장의 수요와 그리고 메모리 산업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수요의 증가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가시화가 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자체적으로 뭐 현재 2025년에는 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업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로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네. 네, 결국에는 이 메모리 시장의 변곡점을 도달을 했다. 이런 이슈들까지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를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글로벌한 시장의 메모리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현재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네. 지금 이 삼성전자의 이 상승 흐름이 절대로 부정이 될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 충분히 올해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성장 동력에는 이 뭐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HBM과 그리고 CLX 등 다양한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들까지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여전히 상승 동력과 이런 기대감이 상존하는 이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전히 HBM이라든지 CXL 같은 뭐 산업들은 지금 아직까지 매출의 큰 폭에 차지하는 비율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부분들까지도 수요의 증가로 점유율의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명 삼성전자의 이 미흡했던 점유율까지도 그리고 여전히 AI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이런 매출의 비중들까지도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이 포인트까지도 살펴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전망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거 이전에 삼성전자가 IT 산업에 이 우리가 갤럭시 1, 2였죠. 네. 예, 이 스마트폰 산업에 진출하기 이전까지도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이 크게 증가할 만한 이슈들은 마땅히 없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살펴봤을 때 분명히 이 CXL과 HBM 같은 경우도 AI 시대의 수요에 함께 이런 밸류가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4년 갑진년 올해 첫 밀키트 종목으로 멘토님이 삼성전자 소개해 주셨습니다. 조금 뻔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선생님들께서 항상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또 다시 이 본질적인 이 종목의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CXL 관련해서 좀 이제 HBM 시장에서는 약간의 후발주자라는 느낌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바닥을 다진 시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저희가 올해 이 종목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은 뭐 기업 그리고 이 테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으면 저희가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드려야 될 텐데 오늘 장이 오전 10시에
4시에 개장을 하는 만큼 잠시 후에 저희는 멘토님과 함께 이 기술적 분석 내용에 대한 얘기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 오늘 장 열리기 전 지켜볼 만한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 통해서 또 올해 시장에 대한 대비책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멘토님과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개장이 1시간 늦춰진 만큼 오늘은 이 종목의 좀 기술적 분석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께서 오늘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뭐 앞서서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풀었지만은 지난주 이제 마지막 거래일,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 78,500원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자, 이제 8만전자 2년 만에 돌아오느냐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8만전자, 9만전자에 진입을 하셨다가 많은 분들께서 한 2년 정도 정말 긴 시간을 힘들어하고 계셨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멘토님 우리 삼성전자의 차트상 위치 얘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자세한 내용들은 이 화면에 보시면서 이 차트와 함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쭉쭉쭉쭉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74,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다시 한 번 더 78,500원 구간까지 종가가 안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반가운 흐름이에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지난번 이 8만전자, 지금 7만전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내왔던 세월들이 굉장히 길었던 종목이었던 만큼 기대감도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의 추이는 상당히 좀 기세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항대 구간으로 강조를 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73,500원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과거 이전에 저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구간이 바로 이 73,500원 구간, 이 73,500원대의 마일벽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75,000원, 78,000원 구간까지도 조심스럽게 기대를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기대감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연고점을 좀 돌파를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이런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부터는 삼성전자의 일봉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는 주봉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도전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을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8만 원대 구간 바로 이 1차적인 벽은 8만 원대 구간이 되겠네요. 자, 이 8만 원대 구간을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8만 5천 원대 구간까지도 한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8만 5천 원대 구간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연히 메모리 산업이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폭발적인 상승 분위기는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CXL이다, 뭐 HBM 개별된 종목들 섹터들 중심으로만 이런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동시다발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을 경우 9만 원대 구간까지도 조심스럽게 올해는 좀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 8만 원대 구간에서 자리를 안착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삼성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뭐 AI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수요들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전망을 파악을 할 때는 이 앞자리가 바뀌어 나오는 부분들에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구간까지는 삼성전자가 이 박스권 구간 혹은 이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단기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73,500원대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흘러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지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 사실 용셀 수가 없는 그런 뭐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메모리 산업과 AI에 대한 수요,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삼성전자에게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삼성전자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좀 12월 연말 들어서 단기적인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이 종목 8만 원을 넘어선다면 8만 5천 원까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 정말 가슴이 설레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7만 3,500원을 이탈한다면 또 한번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 역시나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구간이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오늘 올해 우리 시장 반도체 쪽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 시간 한 남은 7분가량 오늘 장전 살펴볼 만한 실시간 특징주의 흐름 짚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역시나 좀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위에 올라와 있고요. 2위로는 포스코 DX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포스코 DX가 또 오늘부터죠. 이제 새해가 되면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종가는 74,200원 선에서 마쳤는데 이때도 또 이전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연말을 좀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멘토님, 우리 포스코 DX, 포스코 뭐 최근에 또 굉장히 다양한 신사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올해 흐름은 어떻게 보여지실까요? 네, 포스코 DX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전 상장을 지금 포스코 DX가 오늘부로 코스피로 이사를 완료를 했죠. 그쵸? 사실 이전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기대감 혹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 이런 재료 소멸이라는 하나의 타이틀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단기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포스코 DX에 한번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한 이런 투기성 매물들이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포스코 DX가 여기서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가거나 혹은 이어가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사실 이렇게 시장의 심리와 싸우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이기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실적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 이 포스코가 점점점 이전 상장 날짜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이전 상장 날짜와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근접해질수록 이렇게 음봉 형태의 캔들을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형태의 캔들들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상승 흐름에 어느 정도 이런 끝발이 좀 빠졌다. 이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 DX라는 종목에 이런 투기성 매물들 혹은 이렇게 매수세에 대한 너무 편중 현상이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부터는 이 도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79,600원 구간, 8만 원대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도전의 영역에 결국에 투기적인 매수세가 더 몰려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어디까지나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재료 소멸에 이런 움직임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아주 만일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8만 원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종목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분들이 건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앞의 수익을 챙기는 것도 요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네, 우리 포스코 DX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될 예정인데요. 이미 조금 작년 연말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던 부분이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되면은 재료 소멸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분위기가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좀 살펴보면은 3위에는 엑시콘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엑시콘 반도체 검사 장비 쪽 관련된 종목인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저희가 앞서 삼성전자 얘기를 했던 만큼 엮어서 이 엑시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멘토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시야로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삼성전자의 이런 가이던스와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가 그리는 청사진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종목이 이 엑시콘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회수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과 동시에 지금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시간이 상한가로 마무리를 한 모습이 바로 이 삼성전자의 CXL 이렇게 2.0 새롭게 출시를 하는 모델의 이 검사 장비의 역할을 엑시콘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엑시콘이 최근 들어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인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 CXL이 함께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상한가로 시간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 금일 장 초반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이어갈 확률이 높다. 당연히 이 부분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판단을 해볼 만한 부분들이 네. 단기적으로 꼬리를 달고 저항이 나타났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엑시콘이라는 종목은 신고가 영역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이전에 이 매수세를 이어갔던 이 매수세가 여전히 이 2거래일, 3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물량을 흔들고 가는 패턴들로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네. 결국에 이런 패턴들과 동일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 나서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숙제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불주사가 숨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잡아오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종목 중 하나지만 결국 온스테통 멘토들은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공략을 해보지 않을까. 결국에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지금 이런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이런 불주사 캔들이 나타나는 종목들 내에서 이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슈들과 동시에 상승 흐름을 돌파의 영역으로 또 한 번의 도전의 영역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유의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장 열리기 전 엑시콘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이 엑시콘에도 불주사 캔들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12월 22일 기록했었던 이 캔들의 윗꼬리 상단 돌파 여부 한번 주목을 해보신다면 이 종목에 대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2024년 1월 첫 종목이었던 밀키트 종목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께서 오늘 준비해주신 새해 떡국처럼 하늘을 열어줄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저희가 단기적으로 좀 과열된 부분이 있지만은 8만 원 선 돌파 여부 잘 지켜보면서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8시 30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